여러분, 제 Q&A 많이 기다리셨나요? MBTI! 제 직업에 대해서 첫 만남! 30대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20대 중반, 20대 초중반 하늘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추천 시술, 비추천 시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이에요. 여러분, 제 Q&A 많이 기다리셨나요? 아니, 사실 제가 막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드릴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2017년에도 Q&A를 찍고 거의 한 5년 동안 Q&A를 꾸준하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영상을 보는데 내 입으로 나를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상큼하고 마르고 젊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30대의 하늘을 오늘 또 기록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Q&A를 찍게 됐습니다. 먼저 Q&A 공식 질문이죠. 제가 항상 이거를 매년 대답을 했더라고요. 제 소개를 먼저 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하늘이고요. 저는 본명이에요. 본명이고 아빠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성이하고 이름이 늘 외자인 하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3년 1월 3일생. 지금 30이에요, 여러분. 진짜 오래 봐주신 분들은 10년이 뭐야, 15년 정도 이렇게 봐주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 학창시절 때부터 저는 하리보 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봐주셔서 감사해요, 하리보 분들. 진짜 제가 할머니 브이로그까지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MBTI! 이 질문이 요즘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같은데, 저는 핵, E, F, P! 핵, 인싸, ENFP입니다. MBTI가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질문들도 새로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좀 이번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10번을 넘게 해봤는데 ENFP만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ESFP, 연예인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감성적이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바뀌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직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 진짜 직업이 거의 한 10개 이상은 됐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아, 정말 바쁘고 열심히 살았다 하늘 칭찬을.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저는 우선 하늘하늘이라는 회사에 소속이 돼 있고요. 하늘하늘에 입사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경력을 잘 살려가지고 라이킨이라는 속옷 제작 브랜드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10년 경력을 잘 살려가지고 좋은 제품이 출시할 수 있도록 기획이나 아니면 생산 쪽에 디렉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레이지코너라는 브랜드의 디렉터 역할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든 거 다들 많이 입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속옷 모델만 거의 10년을 하다 보니까 의류 브랜드에 대한 꿈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도 회사에서 잘 살려주셔가지고 청순하고 러블리하고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레이지코너 브랜드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업이 생겼어요. 하늘인의 마켓입니다. 제가 뷰티 유튜버로 활동했던 경력과 화장품 브랜드도 제작하고 기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해서 제가 셀렉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하늘인의 마켓에서 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 짜란! 유튜버! 사실 제가 요즘에 막 예전처럼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막 일주일에 2개씩 이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항상 저는 유튜브라는 공간이 하리보 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제 일상을 보여주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모태 관종이라 유튜브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튜브는 그냥 취미처럼 요즘에 아주 살짝 여유롭게 하고 있는 뷰티 일상 유튜버 하늘입니다.
제가 이거 Q&A 찍으려고 예전 영상들을 다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정말 요즘에 좀 아줌씨가 돼가는 약간 농익어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 느끼시나요? 어쨌든 아줌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이 Q&A를 찍은 것도 어찌 보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자연스럽게 진짜 궁금한 사람들만 보셨으면 좋겠어서 Q&A에 살짝 자연스럽게 녹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하늘 닿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 결혼해요. 빰빰빰빰빰. 아, 이게 아닌데? 딴딴따라 딴딴따라. 감사합니다. 저 결혼합니다. 이런 느낌? 아, 근데 또 이것도 또 오그라들어서 약간 조회수 각 뽑으려고 저 결혼합니다 두두두둥 이렇게 올릴 수 있지만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좀 자연스럽게 최대한 알려드리고 싶어서 Q&A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하마 씨랑 4년 반? 거의 5년 가까이 되는 연애를 끝마침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 10월에 신부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지금 거의 2년, 3년째 미루고 있었어요. 워낙 저는 화려한 결혼식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왜냐면 ENFP잖아요? 광주! 화려한 결혼식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인원 규제가 있었던 코로나 시국에는 하지 못하고 이제 좀 끝나가지고 이렇게 하마 씨랑 본격적으로 결혼 날짜를 최종 확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미루면서 결혼 유튜브 진짜 많이 찍어놨어요. 세보니까 6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결혼 준비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도 다음 주부터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옛날 그 설레었던 마음이 가득 담긴 그 브이로그를 다음 주부터 잘 감상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Q&A 질문을 인스타그램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거의 반 이상이 결혼과 하마 씨에 관련된 질문이 거의 반 이상이었어요. 이제 하늘은 더 이상 알려줄 게 없다 이거야. 소통 왕이라 진짜 내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이제 하늘은 관심 없다 이거야. 그래서 결혼 썰까지 약간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이걸 기다리신 거죠? 스킵해서 여기서부터 보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첫 만남! 이거를 진짜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유튜브만 보시는 하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인스타그램 라방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라방 때 가끔씩 썰도 풀고 술 라방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자주 놀러와주세요. 저희는 제주도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제주도라는 장소가 굉장히 저희한테 특별하고 추억도 되게 많고 처음 만났던 스시집을 기념일 때마다 제주도에 방문해서 이제 그때 얘기도 새록새록 하고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요, 너무. 저 진짜 다른 거는 진짜 철판 두껍게 막 잘 얘기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하마 씨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요? 하마 씨랑 처음 만남은 제주도에서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제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고 그때 저도 사업하고 오빠도 사업해서 일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그때 둘 다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 남자친구,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밥을 먹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하려고 만났는데 일은 안 하고 네. 어쨌든 이렇게 만난 지가 4년 반이 넘었어요. 4년 반이 넘고 5년이 다 돼가요. 그만큼 너무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고 내 자신보다 오빠는 저를 더 잘하는 것 같고 저는 하마 씨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마 씨 자신보다. 섣부른 판단일까요? 선배님들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초보입니다. 초보. 결혼, 육아, 출산. 생각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많았던 질문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이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우선 저는 정말 다사다난한 20대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저 자체가 성향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여태까지 연애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힘든 얘기도 절대 안 하고 그런 연애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마 씨를 만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처음으로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다짐했던 건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 바로 제가 갑상선 수술하게 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여러분 꼭 연인이 아플 때 꼭 진짜 그때 당시에는 힘들어도 꼭 잘해주세요. 그 기억이 진짜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너무 눈물 나고 막 그래요. 병원에서 저희 부모님도 오시지 말라고 하시고 자기가 한 일주일 정도 자면서 일도 다 제쳐두고 병간호를 엄청 해줬어요. 그 영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안 좋고 힘들고 막 그랬던 상황에서 되게 노력해주는 모습, 옆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거구나. 미쳤네. 왜 눈물이 나는 거지? 아무튼 이래서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구나. 이래서 의지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의지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양을 부모님 집에서 거의 한 달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목소리도 안 나왔어요. 한 달 정도 말을 안 하고 거의 무건수행급으로 이렇게 말 많은 애가 막 참고 있었는데 오빠가 그게 왕복 거의 3시간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맨날 저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오고 막 저 기분 좋아지게 할 만한 거 막 다 사오고 그래서 그거에 너무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은 일인데 왜 눈물이 날까요? 제 눈물 버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또 힘든 일들이 또 많았잖아요. 연속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오빠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저 대신해서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00% 그냥 의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번 의지하니까 편하더라고요. 하마 씨는 제가 잘 되거나 망했거나 아니면 뭐 뚱뚱하거나 말랐거나 그냥 너무 평온하게 똑같아요. 행동이.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나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결 같을 거라는 생각에 결혼에 결심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 진짜 이렇잖아요. 전 기분도 감정도 이렇고 근데 하마 씨는 뭔가 이렇게 차분해서 저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지만 또 그런 다른 점에서도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또 오래 만나보니까 한 사람은 좀 차분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밖에도 하마 씨 뭐 몇 살이냐 아니면 직업이 뭐냐 막 이런 사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하마 씨는 인스타그램도 하질 않아요. 진짜 핵 관종과 사생활이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궁금해도 마음속으로 묻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그런 걸 싫어해가지고 결혼한 이후에도 밝힐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거는 당연히 자유잖아요. 본인의 자유. 그리고 저는 그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서 앞으로도 공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계획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 자체가 아기를 진짜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 딸, 아들들 다 너무너무 예쁘고 진짜 아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원래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기가 나올 거야. 바로 아기 나와서 막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원래 제 생각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조금 바뀌었어요. 이번 연도부터 코로나가 좀 풀리고 해외여행도 제가 많이 가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여행 가서 현타가 빵 오는 거예요. 와, 이거 결혼하고 아기 나오면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러도 못 다니고 그리고 지금 일이 이렇게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일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나를 되게 많이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기가 좋아서 저 닮은 아기를 낳고 싶어서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너무 이게 30
30대가 되면서 생각이 확 변했어요. 우선은 결혼을 하고 뭔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가 천천히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저답지 않죠? 아기는 35에 낳아도 되고 40에 낳아도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급하게 생각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30대 하늘은 들더라고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저는 독립적인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할 때도 유튜브 이거 조회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랑 또 누군가와 저를 비교하게 되고 약간 이런 게 조금씩 있었는데 결혼을 결심하고 난 후로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안정감이 들고 편안해졌어요. 오히려 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가장처럼 아등바등 그런 마음으로 10몇 년을 살았다면 지금은 굉장히 즐기면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었어요. 이게 진짜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유부 하리보 분들도 공감하시나요? 이런 거? 근데 출산은 진짜 좀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출산하면은 진짜 어떡해. 지금 뽀롱이한테도 미안해 죽겠는데 지금 저기서 저렇게 자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런데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촬영할 시간에 강아지 운동장이라도 데려다주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딸 낳을 때까지 낳을 겁니다. 전 딸이 너무 꼭 갖고 싶어요. 예쁘게 저랑 커플룩으로도 막 이렇게 데이트하고 막 같이 카페 같은 데도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냥 평생에 뭔가 베프를 만들어주고 제 가방 다 물려줄 거예요. 그래서 딸 낳을 때까지 낳을 거거든요. 하리보 친구들 저 약간 딸맘 상인가요? 아들맘 상인가요?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근데 주변에서 계속 아들맘 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덜덜 막 이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결혼과 뭔가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일 관련해가지고 질문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30대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내 집 마련입니다. 사실 요즘에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근데 요즘 뭔가 집값도 좀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고 30대에는 진짜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신혼집으로 정말 예쁜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제 스타일로 다 꾸며보고 싶어요. 한 번도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월세, 전세 이런 것만 다니다 보니까 집을 제 마음대로 꾸며본 적이 없어요. 뭐 하나 박을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박고 허락받고 박고 30대 때는 하마씨랑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해서 인테리어를 정말 늘시티 스타일로 하늘 스타일로 싹 꾸미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또 일 관련해서 목표는 예전에는 정말 이 브랜드를 널리 알려서 수출도 하고 세계 전체적으로 알려서 정말 성공시키겠어 이런 게 제 목표였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체력이 좀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지 후기랑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저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나았다 하늘님 덕분에 뭐 치료됐다 이런 데서 제가 진짜 큰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래 내가 이 맛에 일하지.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힘들지 않게 무리하지 않고 재밌게 즐기면서 일하자. 이게 30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직업을 거의 15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직업을 앞으로도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자신 있거든요. 40대, 50대까지도 뭔가 이런 비슷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 관심 받는 게 너무 좋아요. 하리보들한테만 나중에라도 이렇게 소통하고 뭔가 만드는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니는 대표일 때랑 직원으로 일할 때랑 차이점과 마인드가 궁금해요.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늘하늘에 제가 10년 정도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운영을 하시는 대표님이 항상 거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만 한 1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잠시 대표직을 하고 있었고 그 전까지 회계나 운영이나 인사 담당하시는 대표님이 따로 계셨어요. 이거 하늘하늘 다니셨던 분들은 정말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더 전문 경영인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더 체계적으로 변화를 했거든요. 인사팀도 생기고 회계팀도 생기고 이래서 거의 제가 막 경영에
제품에 관련하거나 그러는 건 전혀 없고 전 그냥 좋은 제품 만들면서 재밌는 일들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소통해서 좋은 점을 많이 더 어필해드리고 이런 일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만족이 되고 그냥 저는 재밌게 제 일만 하면은 예전보다 성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저도 재밌게 열심히 직원분들이랑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알아보는 센스가 너무 좋으신데 제품 고를 때 고민되시면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쇼핑몰 10년 차에다가 뷰티 모델도 한 10년 정도 했고 그리고 뷰티 유튜버를 5년을 넘게 하면서 진짜 많은 제품들을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광고를 해보고 많은 브랜드들이랑 미팅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품 보는 안목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고 저는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을 아예 해봤잖아요. 그때 경력이 지금 저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조사 대표님들, 용기업체 대표님들 그리고 많은 뷰티계 대표님들 그때 당시 인맥이 굉장히 많이 쌓였고 브랜드를 알아보는 능력이 조금 생겼다 할까? 이게 경력과 연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리보 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 100%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보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뼈저리게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대 때 해보지 못해서 후회하시는 일이 있나요? 언니 유튜브 오래오래 해주세요. 저도 평생 하려고 할게요. 아 귀여운 댓글이네요. 저는 근데 20대 때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오히려 지금 후회가 정말 없어요. 전 여행도 정말 많이 다녀봤고 친구들이랑 엄청 재밌게 놀아도 보고 유학생활도 해보고 제가 만들고 싶었던 제품들이나 브랜드들도 만들어도 보고 그리고 망해도 보고 욕도 먹어보고 기부도 억소리 나도록 해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정말 다 해본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 20대 초반 하리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제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경기도 사람이니까 제 친구들한테 알바를 해도 서울에서 알바를 하고 강남에서 알바를 해봐라. 그러면 진짜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너가 보고 느끼는 게 정말 넓어지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더라.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도 열심히 모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패션업계 대표님들한테 얘기도 진짜 많이 듣고 그런 얘기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일도 뭐 아르바이트 이런 거 안 해본 알바가 없고 경험들이 지금의 뭔가 저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20대는. 그리고 저는 제 30대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느긋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나 자신을 되게 잘 알게 되는 게 30대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아 내가 뭘 좋아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피곤을 지금 느끼고 뭐 나는 아 이 정도면은 뭐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막 이런 자아가 생기는 시기가 30대인 것 같아.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Q&A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질문이죠. 추천 시술, 비추천 시술. 요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한 10년 관리 경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관리받는 거 진짜 좋아하고 시술 이런 거 막 너무 잘 받고 하는데 우선 나한테 맞는 시술을 찾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저는 리프팅류만 말씀을 드리자면 슈링크, 인모드, 뭐 튠페이스, 써마지, 울세라 너무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별로 다 한 번씩 해보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거를 캐치를 1년이라도 빠르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만 조지는 거야. 약간 저는 그런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모드가 진짜 제일 잘 맞아가지고 저는 이 볼살이랑 V라인이 살이에요. 살. 탄력이 없어서 처진 게 아니라 살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 관리만 해줘도 쫙 달라붙더라고요. 그 대신에 탄력에 좋은 관리들, 뭐 써마지, 울세라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효과가 많이 없더라고요. 자신의 부위별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시술만 공략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허투루 돈 안 쓰고 빠르게 지름길을 찾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는 이제 피부는 SMTS 아시죠? 후기가 거의 3,000개가 이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리프팅 관련 시술만 받고 뭔가 뭐 쌍꺼풀이 뭐 건드린 게 근 5년 동안 없어요. 근데 좀 이번에 결혼식 전에는 제가 또 상담을 받아봤는데 살짝 이마 필러를 넣어보면 어떠냐고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마 필러랑 여기에 팔자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인데 할까 말까. 하면은 후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거 안 숨기는 거 아시죠? 최애 해외 여행지가 질문으로 있더라고요. 저는 스페인입니다. 거기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그 따뜻한 햇살 받은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어서 제 최애 여행지는 진짜 스페인. 스페인은 제가 2번인가 3번인가 가봤는데 또 가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던 나라예요. 그리고 도시마다 되게 분위기가 엄청 달라가지고 깊숙이 여행하는 재미도 있고 근데 예전엔 체력이 좋아서 진짜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차가 있으면 못 가겠어요. 와!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5년 전 하늘이, 20대 중반, 20대 초중반 하늘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건강관리. 그때 당시에는 진짜 생각 없이 너무 먹고 막 영양제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먹고 막 대충 먹거나 인스턴트 먹고 막 이랬던 게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좀 그때부터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배낭여행이라도 막 이렇게 화려한 여행이 아니더라도 여행을 그때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체력과 30대 체력은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저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길게 보면은 너무 잘한 일이고 그런 습관 들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제 생각에는 해외여행도 그때 많이 가고 또 20대만의 여행과 20대만의 연애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사람도 경험해보는 그런 연애와 여행을 즐겼으면 좋겠다 하리보드라 꼰대 하늘 이모의 말씀이다. 그리고 진짜 연애 많이 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이렇게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연애 많이 안 했으면 진짜 후회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람 보는 눈도 점점 높아지고 아닌 사람 거르는 눈도 높아지기 때문에 연애를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20대 초반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꽁냥꽁냥한 연애들 있잖아요. 뭐 막 떡볶이 먹고 막 어디 버스 타고 놀러 가가지고 민박집 가서 자고 이랬던 추억은 진짜 그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연애와 많은 여행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짜란! 여러분 오늘 Q&A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녹화만 1시간을 넘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잘리고 어떻게 살려야 될지 벌써부터 고민이다. 저는 이제 앞으로 결혼 관련 브이로그도 많이 올라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웨딩 정보나 이런 거는 또 따로 모아가지고 Q&A 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찍는 Q&A라서 조금 부끄럽고 울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리보 포에버!